10.2 섹션의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라는 게 뭐냐면 Euclidean distance를 구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쪽으로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은 그냥 이름만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옵티멀인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센스에서 이게 최적의 디텍션 방법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dimensional modulation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D modulation을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벡터 채널을 일단 또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memory modulation 역시 memory modulation을 그러니까 시그널링이라고 할까요? 네. 이걸 전부 다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수신한 벡터 그러니까 R1, R2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낸 신호는 2차원 신호를 보낸 거니까 SM1하고 SM,2를 보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죠. N1하고 N2가 이렇게 더해졌다, 그런 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였었죠? 이 R1하고 R2는 사실은 이걸 직접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받는 것은 실제로 웨이브폼입니다만 R of T를 받지만 여기 리시버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R2는 어디다 쓸까요? R2는 뭐 여기 R2요. 예, R2는 R of T를 받으면 이제 phi2에 프로젝션 한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시버에서 그걸 먼저 구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마치 R1하고 R2라는 그러니까 캐피탈 R1하고 캐피탈 R2를 받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이 가능한 m이 0, 뭐 1, 2 뭐 쭉 해서 n-1까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보낸 게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걸로 날라온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m을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m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트랜스미티드 된 그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는 게 목표가 되겠고, 여기서 그러니까 퍼포먼스 매트릭, 그러니까 퍼포먼스 메저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뭐 매트릭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메저로 하죠. 그러니까 성능 척도로 쓰는 것은 뭐냐면 symbol error probability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symbol error probability인데요. 우리가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 레이트하고 얼마나 빨리 보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빨리 보내고 정확하게 받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통신을 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정확한 통신을 나타내주는 메저로 쓰는 거는 symbol error probability나 bit error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bit error probability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용어 대신에 BEP 대신에는 BER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렇죠? bit error rate인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BEP를 쓰셔도 되고 BER을 쓰셔도 되는데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BER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용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일단 0부터 1 사이라는 거가 일단 확 드러나니까. rate라고 하면 사실 좀 데이터 레이트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좀 좋지 않은 용어긴 합니다만, BER 사람들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symbol error probability도 symbol error rate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건 아무거나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디텍션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그냥 R1하고 R2를 받았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M hat를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리시버가 있고 그러니까 리시버 사실 이제 디텍터 블럭이죠. 그러니까 디텍터.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이란 말보다는 디텍터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디지털에서는 특히나 물론 뭐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도 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디텍터에서는 이제 그 캐피탈 M개 중에 대문자 M개 중에 하나인 거를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편의상 PS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뭐냐면 probability의 M hat가 그렇죠? 우리가 guessing한 거, receiver에서 guessing한 것이 실제로 보낸 그 인덱스랑 다를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낸 인덱스고, 그렇죠? 어떤 하나의 인덱스를 보낸 거니까 찍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receiver에서 choose한 거죠, 그죠? receiver detection, receiver에서 detection한 거죠. 이게 이제 디텍션한 인덱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거 두 개가 이제 같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컨디션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거를 이렇게 i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로 하면은 이거 자체로 보면 이거는 지금 그 상당히 까다로운 확률이죠, 그렇죠? 왜냐면 보내는 것도 랜덤하고 저기 디텍션 하는 것도 어쨌든 랜덤한 거잖아요. 우리가 뭘 디텍트 할지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보낸 그 심볼이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낸 심볼의 인덱스 여기 심볼이라는 말 쓸까요? 보낸 심볼, 심볼의 인덱스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랜덤하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둘 다 랜덤할 때는 하나를 컨디션 걸어놓고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버리징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낸 인덱스를 i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obability에 probability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 hat가 i가 아닐 확률. 근데 지금 뭘 보냈다고 가정한 거예요? i를 보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통신공학 시간에 맨날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한 거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 주로 아마 혹시 모를까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주로 뭐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파란 주머니가 있고 빨간 주머니가 있는데 눈을 감고 이제 여기 뭐 파란 주머니에 파란색이 있고 여기 빨간색이 하나 있고 여기 파란색이 하나 있고 빨간 주머니에는 여기 뭐 빨간 주머니 빨간색이 두 개 있다. 여기 파란 주머니니까 파란색을 두 개 할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주머니 선택을 할 때 또 랜덤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을 선택할 때 랜덤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블루볼 선택을 할 때 블루볼을 선택할 확률은 그냥 고르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블루 주머니 블루 주머니를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레드 주머니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그거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블루 주머니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여기 컨디션을 이렇게 걸잖아요. 블루 주머니 이렇게 컨디션을 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여기 여기 블루 주머니 이렇게 컨디션을 걸어놓은 상태니까 이제는 공 고르는 것만 랜덤한 거죠. 그러면 이제 블루 주머니를 골랐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할까 여기 블루볼 블루볼을 선택할 확률이 되는 거. 여기 이제 당연히 블루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블루볼을 선택을 하는 게 블루 주머니를 골랐을 때 선택할 확률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레드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블루볼을 선택할 확률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2분의 1, 뭐 요거 아니죠. 요거는 2분의 1, 뭐 이런 거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그죠? 요거는 블루 주머니를 골랐을 때 블루볼을 한 거는 요건 3분의 2, 뭐 이거는 또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블루가 아니고 이게 레드죠. 그죠? 이게 레드 주머니 컨디션을 걸었을 때 블루볼을 하니까 이거는 뭐 3분의 1인가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맨날 이걸 했었죠. 그러니까 그 수식이에요, 정확하게. 디텍션에 에러가 날 확률은 일단은 보낸 인덱스에 컨디션을 걸어가지고 그때의 에러 확률을 컨디션 건 상태에서 구한 다음에 실제로 보낸 그 심볼 인덱스가 i일 확률로 이제 곱해서 에버리징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심볼 에러 레이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SEP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요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M 해트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유도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책에서도 생략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뭐 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probability에 그러니까 이게 probability를 쓰니까 이게 좀 안 좋군요. 그래서 그냥 책하고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M 그러니까 R 벡터 I의 R 벡터. 여기서 R 벡터는 우리가 지금 R1, R2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2디멘셔널 시그널링의 경우에 R 벡터는 R1하고 R2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리시버에서 이제 R 벡터를 갖고 있죠. R 벡터를 이제 봤어요. 그때 어떻게 디텍션을 해야 되냐 하면 요 M은 이제 보낸 인덱스죠. 보낸 심볼 인덱스죠, 이게. 보낸 심볼 인덱스. 그래서 보낸 심볼 인덱스가 i일 확률을 다 계산해요, 일일이. 보낸 심볼 인덱스가 i일 확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given r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received 팩터가 있을 때 그걸 이제 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이미 본 다음이죠. 그때 보낸 심볼 인덱스가 이것이 i일 확률. 그거를 일일이 계산해요. 쉽게 말해서 i를 보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를 보냈을 확률. 그걸 계산해서 제일 크게 나오는 i 값이 있잖아요. 그걸 골라주라는 얘기죠. 여기 argument maximization이 나오는데 argument maximization은 뭐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 of x가 이게 x-1의 제곱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미니멈에 제가 이렇게 x 해놓고서 f of x 이거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은 최소값이 0이죠, 그죠? 0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 않고 요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그대로 쓸까? 그냥 뭐 썼으니까 f of x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f of x가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rgument예요.
뭐 C 언어에서 뭐 아규먼트 어쩌고 뭐 이거 그 ARGC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규먼트입니다. 그냥 파라미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때 미니멈 값을 갖느냐. 근데 그거를 보려면 앞에 아규먼트를 붙여줘야 되고 아규먼트를 여러분들이 빼버리면 그거는 그냥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x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f of x를 계속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작을 때의 값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 한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x를 변화시켜 가면서. 근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argument minimization 이렇게 딱 쓰면은 x를 변화시켜 가는데 f of x가 미니멈이 되는 그 순간에 x 값을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rgmin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예. argument minimization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receive 벡터를 봤잖아요 이미, 그죠? 예. 본 다음에 i를 보냈을 확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다시 하면 i를 보냈을 확률이죠. 예, i를 보냈을 확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죠. i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여기 지금 max over i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max over i. 그러니까 i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0부터 1, 2, 3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 맥시멈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동점자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나오는 순간 그때 i 값을 우리가 추스하면 된다. 그걸로 우리가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리시버에서의 디텍션이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이 확률을 뭐라 그러냐? 요거요. 그러니까 r을 본 다음에, 그죠? received 벡터를 본 다음에 i를 보냈을 확률, 요것을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합니다.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해서 이거를 APP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APP라고. 그래서 posteriori의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른 이제 확률을 배울 텐데 어쨌든 posteriori는 이건 아시잖아요. post라고 하면 이제 뭐 after라는 의미니까 이게 after죠. 왜 그러냐면 이미 봤잖아요. 뭘 봤냐면 이 received 벡터를 봤죠. 그죠? 그러니까 received 벡터를 보면은 우리가 그 guessing하는 확률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guessing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하고 0을 받을 확률, 1을 받을 확률을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50%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트랜스미터가 0을 보냈을 확률, 뭐 0.5로 guessing하는 게 이제 reasonable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봤어, 벌써 리시브 벡터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뭐 약간 0을 보낼 확률이 더 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receive 벡터를 이미 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확률을 계산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의 판정 기법, 또 다시 결국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het의 argument maximization의 i의 probability r 벡터 i 뭐 r 벡터 뭐 이렇게 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 했냐면은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디텍션 기법, 이러한 우리 디텍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aximum posteriori detection이라고 합니다. detection scheme 뭐 그냥 detection 뭐 이렇게 그냥 scheme이라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줄이면은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예. MAP detection이 됩니다. 그래서 MAP detection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map detection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map detection 이건요 완벽하게 옵티멀한 거예요.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에서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을 봤는데 저게 뭐 고양이 아니면 뭐 고양이냐 개냐 그걸 따진다. 그거는 어떤 문제예요? 예, 디텍션 문제죠. 그렇죠? OX 문제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풀던 저게 고양이냐 개냐 뭐 이걸 선택을 하던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이너리 디텍션 문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바이너리 디텍션 문제를 던졌을 때 그러면 뭐 옵티멀 스킵이 뭐냐? 그럼 여러분 답이 무조건 뭐냐면 맵 디텍션이 무조건 제일 좋아요. 맵 디텍션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맵 디텍션을 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죠? posteriori probability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P를 구해야 되는데 APP를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는 쉬워요. 왜냐면 그 가우시안 벡터가 모델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개냐 고양이냐 그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개하고 고양이의 뭐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지, 뭐 다리 길이를 보고 개나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링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APP를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통신이나 이런데 뭐 가우시안 그 노이즈 그 어썸션이 그 가정들이 잘 들어맞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 디텍션 같은데 머신러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는 왜냐하면 이미 가우시안으로 다 돼 있는데 분포를 다 아는데 못하러 쓰겠어요. 그래서 뭐 요새 굉장히 머신러닝이 핫하고 AI가 핫하긴 한데 그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거 써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좋을 게 없죠. 자, 그래서 example 한번 보죠. 그러니까 example 10-2. 그래서 for signaling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그런 모듈레이션이고, 우리가 APP를 계산을 했는데 posteriori probability를 계산을 했더니 PMR 이게 계산을 했더니 0.1, 그 다음에 1에 계산했더니 뭐 0.2, 그러니까 probability에 그러니까 R을 받고 나서 R 벡터를 받고 나서 2를 보낼 확률을 계산했더니 이게 0.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이니까 이제 딱 4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벡터를 받고 나서 3을 보냈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0.3이더라. 그러면 이 맵 디텍션을 한번 해봐라. 맵 디텍션 하면은 맵 디텍션 룰을 적용했을 때 맵 디텍션 룰을 적용했을 때 m 헥트가 얼마냐? 이걸 구하시오라는 거죠. 보나마나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APP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APP가 제일 크죠. 지금 4개의 APP를 우리가 계산한 거죠. 4개의 posteriori probability를 계산을 해가지고 R 벡터를 본 다음에 0을 보냈을 확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0을 보냈을 확률, 1을 보냈을 확률, 2를 보냈을 확률, 3을 보냈을 확률을 4가지의 확률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맥시멈을 주는 그 인덱스를 뽑았더니 그게 뭐예요? 2죠. 그러니까 2를 보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세요. 3을 보냈을 확률도 지금 30%나 되죠. 무려. 그럼 실제로 3을 보냈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통신이 뭐 에러 프리가 되는 거 아니냐, 에러 프리가 가능하다, 제가 그 얘기는 했죠. 근데 에러 프리가 가능하잖아요. 보시면 그죠? 가능은 한데 그럼 에러가 안 생기냐? 그건 아니죠.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우리가 근데 그 베이스 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거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그래서 probability에 우리가 뭐 A given B, 그렇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 그 계산하는 방법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probability의 b분의 probability의 ab 이거죠. a 교집합 b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냥 붙여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probability b의 어떻게 돼요? 뒤집을 수 있죠. 그렇죠? 컨디션을 저쪽으로 걸면 되니까 probability의 b given a 그 다음에 probability의 a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했던 것처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바꿔 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PP 그죠? posteriori probability가 R 벡터를 받았을 때 m 그러니까 i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그러니까 심볼 그 인덱스를 보냈을 확률이잖아요. i라는 심볼을 보냈을 확률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f의 r 벡터 분의 f의 이거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r 벡터를 받을 사실은 확률이면 좋은데 아쉽게도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별건 아니고 이 f는 제가 그 PDF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그냥 F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고 PDF는 확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벌을 곱해야지 그 확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R 벡터는 그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알파벳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probability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probability 하면 그냥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PDF를 쓴 거예요. 근데 기본 스트럭처는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써 있는 거는 어떤 R이라는 벡터를 받을 PDF,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낸 인덱스가 I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앞에 거 요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i를 보냈을 때 그 r 벡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r 벡터를 받게 되는데 그 r 벡터의 PDF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map detection에서 자 map detection 볼게요. 자 map detection이 뭐였었어요? 이 APP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그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i를 계속 바꿔 나가죠, 그렇죠? i를 뭐 i를 0, 뭐 1, 2 뭐 쭉 바꿔 나가가지고 그 i를 바꿔 나갔을 때마다 APP를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되는 그 i를 딱 집어내는 게 이제 map detection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i를 계속 바꿔 나가는데 이 우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그냥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분모를 한번 잘 봐주세요. 분모 이거 F의 R. 그러니까 즉 그냥 우리가 받은 벡터의 PDF죠. 그럼 이건 I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I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I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케일링 팩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가 그래서 map detection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식을 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map detection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argument maximization over i 해놓고 f의 r vector given n, r vector given i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모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i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i에 대해서 콘스탄트죠. i에 대해서 상수니까 디텍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는 뭐죠? 쉽게 말해서 그냥 i를 보냈을 확률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given r 벡터가 빠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r 벡터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아직 못 보고 그러니까 r 벡터 그러니까 즉
received 벡터가 없어. received 벡터가 없는 상황에서 i를 보냈을 확률을 찍은 거예요. 그냥 guessing한 거.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a priori probability다. a priori probability.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이거 약자로 쓰지 마세요. 이거 약자로 하면 또 APP가 돼버리죠, 그죠? 연수가 APP 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a posteriori probability고 하나는 a priori probability인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APP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 priori 또는 뭐 prior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붙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a priori probability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a posteriori probability, a priori probability 이렇게 돼요. 근데 posteriori probability는 다 APP라고 줄이는데 이건 줄이면은 헷갈려 버려서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i를 보냈을 때, 그렇죠? i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r 벡터에, 그렇죠? 우리 받은 벡터, 그러니까 r 벡터의 PDF죠, 그렇죠? 뭐 벡터니까 뭐 joint PDF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랜덤 베리어블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찌 됐건 그냥 PDF라고 부르면 되죠. 벡터 자체의 PDF는 사실은 뭐 그 joint PDF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i를 보냈을 때 r 벡터의 PDF니까 요거는 결국은 r 벡터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i를 보냈을 때의 PDF니까 어떤 r 벡터의 컨디셔널 PDF죠. 그렇죠? 컨디셔널 PDF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를 다른 말로 likelihood라는 말을 써요. likelihood. likelihood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도. 그냥 근데 우도라는 얘기는 그냥 알고는 있고 그냥 likelihood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APP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riori probability와 likelihood의 곱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분모에 들어간 거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a posteriori probability는 a priori probability 곱하기 likelihood가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비례하는 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P 디텍션을 할 때 a posteriori probability를 구해서 소팅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a priori probability 곱하기 likelihood를 계산해서 그거를 소팅해서 이제 MAP 디텍션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대부분의 경우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probability에 m의 i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은 1 over m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심볼을 보낼 확률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이라는 심볼을 보낼 확률도 n분의 1이고 뭐 m이라는 심볼을 보낼 확률도 n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은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문제에 뭐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을 가정하지 마라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을 그냥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priori probabilit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죠. n분의 1로. 이게 priori probability였죠. 이게 priori probability였죠. probability.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개 사진 그 판독하는 문제로 한다면은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거 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 사진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문제를 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통신 문제로 하면은 0하고 1을 보낼 확률이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면 똑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뭐 MOR이면은 n분의 1 똑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자, MAP detection 계속 보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골라내는 그 리시버에서의 detection은 어떻게 됩니까? argument maximization에 I 쓰고 그 다음에 F에 R 벡터 M에 자,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스탄트니까 어프리어리 프로버빌리티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더 이상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i의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확률이 i랑 무관하잖아요. 즉 뭘 보냈느냐가 지금 그게 어떤 그러니까 i를 보낼 확률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뭘 보내든지 i를 보내든 1을 보내든 0을 보내든 다 확률 똑같은 경우라고 지금 가정을 해버리면 map detection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러한 디텍션 스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likelihood라고 그랬죠. likelihood니까 likelihood 계산해가지고 그 제일 큰 쪽으로 디텍션 하는 거니까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줄이는 걸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maximum likelihood를 줄여서 이제 ML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ML detec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ML detection하고 그러니까 MAP detection은 일반적으로 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ML detection은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이고, 그러니까 likelihood를 계산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값이 되는 그쪽으로 이제 디텍션을 하는 거고, MAP detection은 maximum a posteriori dete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a posteriori probability를 계산해서 이제 가장 큰 쪽으로 디텍션을 하는 거니까 사실 다르죠. 근데 언제 똑같아집니까? 바로 이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는 ML 디텍션이나 MAP 디텍션은 완전히 디텍션 결과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이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성능이 좋습니까? 당연히 MAP가 좋은 거죠. 그렇죠? map 디텍션이 무조건 최고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ML 디텍션은 어느 정도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항상 더 나쁜 결과, 즉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더 에러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더 나쁜 결과를 주고 ML하고 MAP가 똑같은 결과를 줄 때는 equally likely transmission 일 때만 그때만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실제 채널, 그러니까 AWGN 채널에서 likelihood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ikelihood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컨디션에 m을 적었었는데 제가 이걸 뭐 빼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빼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냥 노테이션이 이랬다 저랬다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보낸 심볼이 i일 때 받은 벡터가 r 벡터일 PDF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요거를 그냥 좀 귀찮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써드리면, 그러니까 보낸 심볼이 i일 때 받은 벡터가 r 벡터일 PDF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즉 likelihood를, 이게 지금 likelihood죠, 이름이. likelihood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F에 지금 뭐 example로 든 거는 이제 2dimensional signaling, 이제 와서 사실은 이제 general하게 다 유도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R 벡터라는 거를 이제 R1, R2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R1, R2 이렇게 쓰는 거죠. R 벡터를. 그다음에 이제 I 요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게 뭐였었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 요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SM, 1 더하기 N1이고요. 그쵸? 예. 요게 뭐였냐면 SM, 2 더하기 N2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우리가 유도를 한 게 뭐였냐면 지금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SM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I를 보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그러면 SI1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예. 왜냐면 I라는 심볼을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이 N1하고 N2라는 노이즈는 뭐였었죠? IID였었죠. 그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죠. 그리고 가우시안이면서 뭐 미니 제로고 뭐 베리언스가 2분의 n 제로고 그쵸? 예. 뭐 언컬레이트 돼 있고 뭐 그쵸? 예,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인디펜던트 하니까요. IID라는 게 이제 인디펜던트 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에 R1 그다음에 R1에 I 곱하기 F에 R2에 R2 I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마지널 PDF에 곱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joint PDF를 각각의 마지널 PDF에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IID라고 했으니까 independent 하니까 joint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에 곱 이거 꼭 외우라고 했었죠. 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 그래서 독립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PDF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I를 보냈을 때 R1의 PDF인데 이거는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variance가 2분의 n0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뭐 다 뻔한 거지만 파이에 2파이 시그마 스퀘어니까 2파이에 시그마 스퀘어가 지금 2분의 n0고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SI,1의 스퀘어에 2분의 n0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실수할 뻔했군요. 여기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 다음에 요 친구 요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에 한꺼번에 쓸까요? 파이 n0 분의 적당히 계산하면서 제가 쓸게요. R2 마이너스 SI2 스퀘어에 여기가 아마 n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 이걸 계산하고 나면 좀 간단히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파이 n0분의 1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n0분의 r1 마이너스 si1의 제곱 더하기 r2 마이너스 si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n0에 뭐가 되냐면 자, 놈이 되겠죠. r 벡터 마이너스 si 벡터의 놈 스퀘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r 벡터가 여기 r1, r2고 그렇죠? 그러니까 si 벡터가 si1, si2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벡터의 놈 스퀘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거리의 제곱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두 개의 벡터의 그러니까 요 녀석 두 개의 벡터의 거리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자, ML 디텍션 식이 어떻게 돼요? ML 디텍션 식을 다시 써보면 M 해트가
argument maximization의 over i에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죠. 파이 n0분의 1에 exponential minus n0 r 벡터 마이너스 si 벡터 요거의 스퀘어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러한 likelihood를 계속 계산해 가지고 뭐에 따라서 i에 따라서 그죠? i에 따라서 계속 계산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주는 i를 고르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얘는 i의 함수가 아니죠. 그죠? 얘는 다 필요 없고. 그죠? 근데 익스포넨셜은 처음부터 뭐예요? 단조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 함수니까 뭐예요? 익스포넌트 그 지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좀 마이너스가 보이네요. 그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린 다음에 이 맥시마이제이션을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싹 바꾸면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n0가 보이는데 n0는 어떻게 돼요? 상수죠. i랑 상관이 없죠. 이거 또 죽여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ML 디텍션은 argument minimization의 i에 r 벡터 마이너스 si의 이건데 제곱이 있죠. 근데 이 제곱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y = x 제곱 함수는 그 양수 쪽 영역에서는 다 아시죠?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단조 증가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아규먼트가. 이거 거리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는 이거 없고 양수 쪽에서는 그냥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제곱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도한 게 뭐가 됐죠? ML 디텍션은 뭐라는 거예요?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일 때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symbol error rate를 minimize 하려면은 symbol error probability를 minimize 하려면은 MAP 디텍션이 옵티멀인데 MAP 디텍션은 어떻게 돼요?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 ML 디텍션하고 똑같고 ML 디텍션을 우리가 가정하는 AWGN 채널에 대해서 유도를 해봤더니 결국은 ML 디텍션은 뭐가 돼요? 보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죠? distance. 그래서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ML detection이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되게 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뻔한 게 된 게 뭐냐? 그거는 example 한번 봅시다. example 10-4. 자, QPSK 모듈레이션 볼게요. 그럼 QPSK 컨스텔레이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4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뭘 받았다라고 칩시다. R 벡터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R1, 뭐 R2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어떤 순간에 그걸 받았는데 여기 찍혔어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당연히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은 당연히 가정하고요. equally likely가 이거죠. likely transmission. transmission 가정한 거죠. 그럼 어차피 MAP가 옵티멀인데 MAP나 ML이는 똑같고 ML 디텍션은 원래 뭐예요? AWGN 채널에서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이게 지금 S0 벡터고 이게 S1 벡터, 이게 S2 벡터, 이게 S3 벡터면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요 거리만 재는 거죠. 요 거리를 재고, 요 거리를 재요. 요 거리를 재고, 요 거리를 재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작습니까? 거리가. S0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M 해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S0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또는 M 해트는 지금 인덱스를 얘기했으니까 S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M 해트는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S0를 보냈구나 라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ML 디텍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디텍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